안녕하세요. 화면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AI, GUI 에이전트 개발기의 전반부 발표를 맡은 홍은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GU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고 데이터셋 구축 과정과 모델 학습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결과 추론과 판단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지를 이해하거나 음성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AI에게 이렇게 사진 속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AI 비서에게는 아직 손이 없습니다. 나 대신 마우스를 클릭해 줄 수도 키보드를 입력해 줄 수도 없죠. 예를 들어 인천에서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편을 예매하고 싶다면 AI는 항공편을 검색해 주거나 예매할 때 유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잡한 항공사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대신 처리해 주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즉 실제 행동을 수행할 손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히 대화만 하는 AI가 아니라 실제 웹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행동할 수 있는 AI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이번 주 금요일 부산행 열차를 대신 예매해 줄 수도 있고 협력사 직원에게 필요한 메일 답장을 대신 작성해 줄 수도 있겠죠. 저희는 이런 것이 가능한 AI를 GU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GUI 에이전트는 기존의 대화형 AI를 넘어 화면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AI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모두 저희가 개발한 GUI 에이전트가 다양한 태스크 요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가 이런 GUI 에이전트를 개발하면서 마주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온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GUI 에이전트는 인식, 추론, 행동 3단계로 동작합니다. 인식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한 최종 목표, 현재 화면의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동 기록을 이해합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수행할 행동을 예측합니다. 행동 단계에서는 추론된 결과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 화면상에서 클릭, 스크롤, 타이핑과 같은 액션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순차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GUI 에이전트의 전체 아키텍처로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인풋 단계에서는 사용자 요청과 스크린샷, 그리고 액션 히스토리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VLM은 입력을 기반으로 다음에 취해야 할 액션을 예측하고 액션 파서는 이를 엑스큐터에서 수행 가능한 함수로 매핑합니다. 그리고 엑스큐터에서 이 명령어를 실제 화면상에서 실행합니다. 이런 스텝은 반복적으로 동작하며 최종 목표를 달성하면 종료됩니다. 이 중 VLM이 GUI 에이전트에서 실질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저희는 GUI 에이전트에 특화된 VLM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GUI 에이전트에 특화된 VLM은 크게 2가지 핵심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그라운딩은 화면 내 객체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좌표로 매핑하는 능력입니다. 플래닝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 계획 및 행동을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저희는 이런 그라운딩과 플래닝 능력을 모두 갖춘 VLM을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의 GUI 에이전트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했는데요. 이제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딩과 플래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라운딩 데이터셋의 입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으로는 특정 요소의 위치를 묻는 태스크 지시문과 현재 상태의 스크린샷이 제공되고요. 출력은 해당 요소에 대해 수행할 액션 타임과 정확한 위치 좌표입니다. 플래닝 데이터셋에는 목표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스텝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입력으로는 태스크와 각 스텝에서의 스크린샷이 주어집니다. 출력은 스텝별로 수행해야 할 액션이며 경우에 따라 리즈닝도 포함됩니다. 리즈닝은 해당 스텝에서 액션을 선택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델이 좀 더 정확한 추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우선 지금까지 공개된 다양한 퍼블릭 GUI 데이터셋들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셋들을 그대로 학습에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선 각 데이터셋의 포맷과 액션 스페이스가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액션 스페이스란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를 말합니다. 또 공개된 데이터셋의 상당수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된 데이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이 주로 영어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기반의 데이터셋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포맷 및 액션 스페이스를 통합해 에이전트가 일관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퍼블릭 그라운딩 데이터셋을 정제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만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자체적으로 한국 웹 데이터셋을 제작해 부족한 한국 웹 데이터셋을 추가했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통합 데이터셋 구축입니다. 데이터셋별로 다르게 정의된 포맷과 액션 스페이스를 정리하고 저희 모델에 맞게 최종 액션 스페이스를 재정의하였습니다. 이 중 콜 유저, fail, finished action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새롭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콜 유저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요청하는 액션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fail과 finish의 경우 목표 화면에 도달할 때 단순히 해당 액션이 호출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이유나 태스크 수행 결과를 함께 출력하도록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통합 데이터셋 구축 과정을 통해 모델이 다양한 데이터셋에 포함된 행동을 일관된 기준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퍼블릭 데이터셋의 정제 과정입니다. 먼저 저품질 샘플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주어진 태스크는 타이틀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라 라는 것이었는데 GT 좌표는 화면의 빨간 점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전혀 엉뚱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좌표값이 레벨링된 샘플은 모델 학습에 오히려 혼란을 주기 때문에 걸러내야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주어진 태스크는 read more라는 글씨를 클릭하라 라는 것인데 read more 글씨는 화면에서 두 개가 등장하고 있어서 정답이 모호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도 학습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걸러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셋 정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퍼블릭 데이터셋 정제 과정은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정제전 데이터셋으로 GUI 에이전트 초기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 모델로 다시 공개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그 후 모델의 결과와 기존 GT 좌표가 결과가 다른 경우를 고성능 언어 모델로 비교 평가했는데요. 이를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베러 케이스로 초기 모델의 결과가 실제 정답에 더 가깝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 경우 GT를 모델의 결과로 교체합니다. 두 번째는 GT 베러 케이스로 기존 GT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은 Task Unavailable 케이스로 아까 보셨던 예시들처럼 태스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해당 케이스들은 데이터셋에서 삭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제 완료된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통합 공개 데이터셋에 정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전체 데이터셋 중 10.1%는 잘못된 GT로 판단되어 초기 모델의 결과로 대체했고 7.5%는 Task Unavailable 케이스로 데이터셋에서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자체 한국 웹 데이터셋 구축입니다. 공개된 GUI 데이터셋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웹 데이터셋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자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기반 자동 생성 방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모델이 임의로 생성한 샘플들이라 저품질 데이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먼 레이블링 기반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작업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지만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델 기반 자동 생성 기법은 저희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휴먼 레이블링을 통한 고품질 한국 웹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웹 데이터셋 구축 파이프라인입니다. 먼저 다양한 도메인의 한국 웹사이트들을 선정하고 각 웹사이트별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 언어 모델을 활용해 다수의 태스크 후보들을 자동 생성했습니다. 그 후 작업자들이 제시된 태스크 후보들 중에 실제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태스크를 선별하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툴에서 레이블링 작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웹사이트에서 수행 가능한 다양한 태스크를 포함하는 궤적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웹 데이터셋 레이블링을 위해 개발한 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웹사이트에서 작업자분들이 태스크 달성을 위한 행동을 수행하면 그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데이터셋 구축에 활용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저희는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하기 위한 액션 스페이스 통합, 데이터셋 품질 향상을 위한 그라운딩 정제, 한국 웹 환경에 적합한 자체 데이터셋 추가를 통해 고품질의 GUI 에이전트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GUI 에이전트의 학습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 기대한 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UI 에이전트 모델 학습 과정과 성능 개선을 위한 저희의 접근 방식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GU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합니다. 본연적인 지식과 성능을 가진 베이스 모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딩 데이터와 플래닝 데이터를 이용해 이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연적인 능력을 가졌던 베이스 모델은 GUI 환경을 이해하고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SFT 모델로 거듭나게 됩니다. SFT 학습 과정에서 저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좌표계의 통일이 모델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위쪽 그림처럼 베이스 모델과 SFT 학습 데이터가 모두 절대 좌표를 사용할 때 모델은 의도한 대로 잘 학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처럼 베이스 모델은 절대 좌표를 사용하는데 학습 데이터는 상대 좌표를 사용해 좌표계가 일치하지 않자 모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델의 모든 학습 과정에서 절대 좌표계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SFT 학습 과정에서 마주했던 예상 밖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델이 화면상의 한글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어 OCR 데이터를 그라운딩 데이터 형태로 추가하여 학습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데이터를 학습하면 모델의 한글 인식 및 위치 파악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저희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어 OCR 데이터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한국어 그라운딩 성능 평가에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기 SFT 학습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모델이 단 하나의 정해진 좌표를 정답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의 정답 좌표는 요소 내부의 중심 좌표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우측 사지처럼 다양한 정답 좌표가 존재합니다. 이런 한계를 보며 저희는 근본적인 궁금증에 도달했습니다. 모델이 정답을 단 하나의 좌표만으로 인식하는 현재의 학습 방식을 바꿀 수는 없을까? 정답이 될 수 있는 영역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는 없을까? 유연한 학습에 대한 고민이 저희의 다음 연구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도한 접근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히트맵을 바탕으로 모델이 학습할 소프트 타겟 분포를 만들어 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이 정답 좌표 하나를 점으로 알려줬다면 새로운 방식은 정답이 될 수 있는 영역을 분포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지에서 정답 텍스트 영역이 주어지면 가우시안 커널 또는 L2 디스턴스를 이용해 중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은 값을 갖는 히트맵을 생성합니다. 다음은 이 2D 히트맵을 모델이 직접 학습할 수 있는 1D 토큰 시퀀스의 목표 분포, 즉 소프트 타겟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바운딩 박스 내의 모든 정수 좌표를 순회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후보 좌표의 X와 Y 값은 미리 토큰화를 진행합니다. 토큰화 이후 서로 길이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프트 패딩을 사용하여 모든 좌표 토큰의 길이를 정답 토큰의 길이에 맞추도록 정렬합니다. 후보 토큰의 길이가 정답 토큰보다 긴 경우 버립니다. 각 후보 좌표에 대해 히트맵에 해당 행 또는 열의 값을 모두 더하거나 최고값을 찾는 방법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후 계산된 점수를 규칙에 따라 소프트 타겟으로 변형하게 됩니다. 다른 정답 좌표의 위치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소프트 타겟은 저희가 수정한 로스 함수에서 KL 다이버전스 로스의 목표가 됩니다. 최종 로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KL 다이버전스 로스의 가중합입니다. 실험 결과 이 두 로스를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가 0보다 클 때, 즉 저희의 소프트 타겟의 방식을 적용했을 때 그라운딩 애큐러시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히트맵을 이용한 소프트 타겟 방식은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성능 향상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답 바운딩 박스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규모에 따라 알파 값을 계속 탐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FT를 넘어 RLVR 학습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SFT가 모델에게 정답 좌표를 직접 가르치는 방식이었다면 RLVR은 모델의 행동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RLVR의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SFT 모델이 초기 폴리시 모델, 즉 행동 정책 모델이 됩니다. 이 모델이 고품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여러 후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온폴리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각 행동 후보들이 실제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냈는지 평가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수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은 행동들을 할 확률이 높아지도록 모델의 정책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모델은 점차 더 나은 행동을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결과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희는 단순한 검증 가능한 보상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액막이 준식 위시리스트에 추가라는 지시가 주어졌을 때 모델이 정답 박스 안을 클릭한다면 보상으로 1점을 줍니다. 반대로 정답 박스 밖을 클릭한다면 보상은 0점입니다. 이처럼 좌표가 아닌 명확하게 검증 가능한 결과에 기반하여 보상을 주는 것이 RLVR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2단계 RLVR 학습을 적용했습니다. 싱글턴 학습에서는 모델이 별도의 추론 과정 없이 바로 액션 태그로 행동을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멀티탄 학습에서는 모델이 먼저 자신의 계획을 think 태그 안에 서술하여 추론 과정을 거친 뒤 액션을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때는 보상 체계도 조금 더 정교해집니다. 첫 번째 단계 액션이 성공하면 보상은 1점을 받고 두 번째 시도 끝에 최종적으로 성공했을 때 0.5점의 보상을 주는 식으로 보상 체계에 차등을 두어 학습합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저희 GUI 에이전트의 성능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의 벤치마크를 통해 평가합니다. 그라운딩 벤치마크의 경우 모델이 화면의 UI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시된 대상의 위치를 잘 찾아내는지 평가합니다. 여기에서는 스크린스팟 V2, 스크린스팟 프로, 그리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카카오 그라운딩 벤치마크를 사용합니다. 플래닝 벤치마크에서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UI 액션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저희는 리얼 벤치마크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 특성이 다른 그라운딩 벤치마크를 사용합니다. 스크린스팟 V2는 모바일과 데스크톱 등 다양한 환경의 스크린샷을 통해 일반적인 UI 요소 인식 능력을 평가합니다. 스크린스팟 프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포토샵과 같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의 고해상도 화면에서 작고 복잡한 타겟을 찾는 훨씬 어려운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그라운딩은 저희가 직접 제작한 벤치마크로 학습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은 11개의 카카오 사내 플랫폼에 대한 모델의 이해도를 측정하여 한국 웹페이지에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RLVR 모델의 성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SFT 단계의 중요성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SFT는 중심 좌표만을 학습하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는 이를 RLVR 학습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을 만드는 과정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차트는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했는지가 최종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SFT라는 좋은 출발점에서 RLVR 학습을 시작한 모델이 베이스 모델에서 바로 시작한 경우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최종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SFT는 그 자체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성능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그라운딩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한 표입니다.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첫 번째 스테이지와 두 번째 스테이지의 RLVR 모델 모두 SFT 모델보다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난도 벤치마크인 스크린스팟 프로와 저희 자체 카카오 그라운딩에서 큰 폭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여 결과 기반 보상 학습의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둘째, 추론 프롬프트의 영향이 흥미롭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단순한 그라운딩 문제에는 추론 과정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 실험에서도 실제로 추론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소폭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멀티탄 학습을 진행한 후에는 추론 기능을 사용 여부에 따른 성능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모델은 그라운딩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선 표가 최종 성능을 요약한 것이라면 이 슬라이드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스크린스팟 프로 벤치마크에서 변화를 시각화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정답을 맞추기까지 평균 시도 횟수를 나타냅니다. SFT에서 RLVR 스테이지 2로 학습이 진행될수록 평균 시도 횟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잘못된 시도를 줄이고 점점 더 정답에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두 번 안에 정답을 맞출 확률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학습 단계가 진행될수록 정확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말해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저희 RLVR 학습을 통해 모델은 더 적게 시도하면서 더 정확한 정답을 맞추도록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진정으로 똑똑해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복잡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리얼 벤치마크를 사용했습니다. 리얼은 아마존, 구글 캘린더 등 유명 웹사이트들을 복제한 가상 환경에서 호텔을 예약하기, 일정 변경하고 회의실 바꾸기와 같이 매우 현실적이고 어려운 태스크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플랫폼입니다. 플래닝 벤치마크에서도 학습된 베이스라인보다 성공률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에이전트는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태스크 성공률이 2.7%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 예시처럼 에스프레소 머신을 검색해서 수량을 5개로 바꾸고 지금 구매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완료하라와 같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지시사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말씀드릴 점은 현재의 플래닝 성능은 SFT 데이터셋에 포함된 플래닝 데이터를 모방 학습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과 기반 RL 학습은 그라운딩에만 적용되어 있으며 플래닝 능력을 RL로 최적화하는 과정은 저희의 다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GUI 에이전트의 학습 과정과 성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파악한 현재 한계점과 앞으로 나아갈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에이전트의 성과를 보여드렸지만 개선해야 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한국 특정 도메인에 대해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로 송금해줘라고 명령했을 때 에이전트가 아이콘의 시각적 형태는 잘 인식하지만 그 의미와 맥락을 몰라 다른 앱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한국 특화 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학습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완벽한 에이전트를 목표로 구상 중인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억, 반성, 확장성이라는 3가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에이전트의 근본적인 능력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합니다. 첫째, 기억입니다. 현재 모델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전 내용을 기억하는 단기 기억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짜로 고민하는 것은 이를 뛰어넘는 장기 기억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선호도나 과거의 성공 실패 경험을 여러 세션에 걸쳐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반성은 스스로 실패 경험을 복기하고 분석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은 에이전트가 자신의 능력을 외부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와 소통하며 애매한 명령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의도를 명확하게 하거나 MCP와 같은 외부 도구나 AP와 연동하여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작업까지 처리하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